앞으로 예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 분야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사피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사피 교육과정을 설계하시고 직접 사피 강의까지 하고 계신 강동주 교수님입니다. 우리 강동주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피 비전공자반 대표 강사인 강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거창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미래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피가 그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전공생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비전공생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네, 거의 한 반반씩 오신 것 같은데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배우셨고, 그다음 비전공생분들은 학교에서 부전공이나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겸해서 왜 우리가 오늘날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지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이 지금 사피 올레 특강을 2019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때 제가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하느냐, 그냥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 중에 7개의 기업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날 2021년에 데이터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중에 하나의 기업이 추가되어서 총 8개 기업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는 저 사우디의 기름집이라서 논외로 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위 이하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차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수익이 FSD라고 하는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듈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많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된 거긴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마크 앤드리슨은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VC를 창업하신 분이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말을 언제쯤 했었냐면 2010년도도 전에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예측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발맞춰서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들을 다니면서 그 회사들 안에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 B2B로 교육을 하는 걸 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들을 몸소 좀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회사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요즘 교육들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회사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는 도메인의 회사에 가시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교육들을 들으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엄청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회사가 이 회사인데, 혹시 정태영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네, 계신데, 이분은 이제 현대카드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정태영 부회장님은 현대카드의 사장님이고, 저희가 이 현대카드에는 신입사원 교육부터 전사원 교육, 그리고 임원들만 모아서 하는 특화된 교육들까지 전체,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이제 사장님인데도 본인이 직접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시고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포스팅 밑에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회사의 모든 사내 안내문은 파이썬 언어만 사용, 식당과 카페의 메뉴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팅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라고 하는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본사에 가보시면 1층에 카페엠이라는 공간에 카페 메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막 화장실에 가보셔도 파이썬 언어로 실제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 파이썬 언어를 모르면 커피를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간단하게 오늘날의 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휴게실 안내판도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이썬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원래 있던 인력들을 소프트웨어를 학습시켜서 좀 더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혹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짧게 말해서 DT 또는 DX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 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직 들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뉴스 기사에 보시면 DT 또는 DX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뉴스 기사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한글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회사는 개인들에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했었던, 혹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제 출퇴근했었던 모든 환경들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혹은 디지털을 활용한 형태로 업무를 하게 되고 하는 형태의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기업들의 최고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들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내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 뭐 임원분들이 듣는 교육, 혹은 직원분들이 듣는 교육들 중에 이 이름을 달고 나오는 교육들이 많을 건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여기 자리해 주신 거,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아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이런 현상들을 먼저 좀 빨리 캐치하고 사피든 아니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DX, DT의 시대에 한 발 앞서서 나갈 수 있게끔 아마 노력 중이신 분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에서 좀 가장 중요한 한 5가지 정도가 있다 했는데, 이거는 SDS에서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술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A, B, C, D, S라고 해서 뭐 AI,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랑 데이터 애널리틱스, 이게 이제 뭐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되게 유망하게 성장할 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참고 드리자면 사피 안에서는 이런 영역들을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과정인 2학기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변하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개인들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많은 부분 안에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침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매우 간단한 예시, 저만 하더라도 뭐 침대방에는 SK 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에는 그 아마존 알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제 공부방에는 뭐 구글의 OK 구글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우리 삶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다른 말은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과감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정의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셨을 텐데, 그냥 핵심은 이 현상이,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이제 기점을 보면 굉장히 어느 시점부터 2000년도 후반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봤더니,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었고,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했던 이런 제조 필드에서도 모든 게 자동화되어서 예전에는 뭐 600명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10명이 이걸 할 수 있어서, 예전에 이제 아디다스라고 하는 독일,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신발 회사, 스포츠웨어 회사가 해외에서 다양한 이제 OEM 혹은 ODM 형태로 막 해외 공장을 보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자국으로 공장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독일로 턴백했는데, 심지어 이제 이것보다 사람이 덜 쓰이니까 독일에서 우리 공장, 너희 공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또 쫓아보내는. 지금은 여기 앞에서 보이시지만 50만 켤레를 위해 1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10년 뒤에는 1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같은 경우에도 이건 너무 유명한 일시라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아마존 같은 물류 회사들은 요즘에는 사람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형태로 되고 있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주황색 로봇이 바로 키바라는 로봇인데요. 아마존이 이 키바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모든 이제 물류 정리 자체를 사람이 안 하고 이 키바로서 맡겼는데, 맨 처음에 이게 2010년도 초반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독자적으로 본인이 한 3만 개 정도의 막 로봇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뭐 몇십만 개까지 운영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누가 먼저 선점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오늘날 비즈니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예시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주로 했었던 모든 프로세스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드론 배송도 실질적으로 UPS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요? 대한통운 혹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택배 회사들 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드론 배송이 일어나고 있고, 상용화된 첫 번째 드론 배송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UPS 관련된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배송까지도 이제 점점 더 사람이 없어지는, 왜냐하면 오늘날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게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송과 같은 것들도 기술로서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이 일자리에 큰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쿠팡맨이나 아니면 이제 배송에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배송에 관련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사라지고요,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런 한 필드의 일자리의 큰 변화는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합니다. 뭐 초연결 사회, 혹은 뭐 이런 사회, 정보 지식이 뭐 모든 것들을 바꾸는 사회. 저는 좀 간단하게 정의하는 편인데, 뭐냐면 모든 것에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본격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리콘밸리나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대다 보니까 이 4차 산업을 정의하는 가장 큰 두 가지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는 거는 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연산 기계, 똑같은 일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기계에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와, 그리고 그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필드에 원래 있었던 인력들 혹은 자본,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리소스들이 소프트웨어로 치환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 그리고 뭐 오토메이션 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대체되고 있다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또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한 대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러면 대체되지 않을 직업은 뭘까? 매우 간단하죠.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들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코드로서 일을 하는 모든 직군은 앞으로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일자리들, 그리고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도 괜찮고, 혹은 AI 엔지니어, 혹은 AI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어떤 직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예전에 있었던 전통 직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을 다니면서 채용과 교육을 이제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좀 피부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분은 윤석찬 에반젤리스트님이라고 아마존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보시면 AI 시대는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냐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원래 타겟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타겟했던 채용 프로세스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날은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지 않습니다. 살짝 덜 뽑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뽑지 않게 되는 게 확실히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기업들 보면 요즘 다 공채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채라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뽑고 그 뒤에 전문성을 함양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필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필드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빨리 먼저 점검을 하시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취업하게 되는 형태로 취업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중심의,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코드를 운영하는 직군들에게는 사실상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고, 2019년에 제가 이 사피 올레 왔을 때 이 장표를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 기사들입니다. 개발자 없나요? 막 그래서 판교에 있는 이제 그 지하철 슬라이드 도어에 보시면 막 개발자 구인 공고가 막 올라오던 시점이었어요. 2018년도, 19년도도. 그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거 분명히 3에서 5년 안에 개발자 연봉이 폭발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연봉을 인상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신 분들은 요기요가 6천 준다는데, 저 회사는 갑자기 막 연봉을 올렸다는데, 혹은 게임 회사들은 거기에 또 반응해서 더 올렸다는데,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개발자 연봉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직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아직도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예언자라서 했던 건 아니고, 이 비슷한 현상이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겪었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이제 연봉의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1억 5천이 기본적으로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마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그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는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한 과의 정원이 739명 가까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원이 제일 많은 과는 어디죠? 대부분 보면 경영학과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 경영학과 출신들을 선호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시총 상위 기업들은 경영학과 학생들을 선호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좀 암울한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대학이 왜 변하지 못하는지, 어떤 대학 내 알력으로 인해서 변하지 못하는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10년 동안 정원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대신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부는 빨리 필요하니까 다양한 교육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 지원 교육들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교육을 거쳐서 소프트웨어의 유관 필드에 있는 모든 양성되고 있는 연간 인력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2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신규 취업자는 2만 명 이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공급이 적다? 그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산업계의 필요를 반영한 교육이 부재하고 실제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잘 갖춘 학생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웠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회사들이, 그러니까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셋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검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회사들은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교육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생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고, 그래서 오늘날 소프트웨어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사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1기부터 기획 전부터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하는 부분을 삼성전자와 함께 얘기하면서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피를 왜 들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박진양 이사님께서도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일단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요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필드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코테의 좋은 점, 나쁜 점들 이런 거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을 때는 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소양을 검증하기에는 코딩 테스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삼성이 애초에 이 인증제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게 코딩 테스트를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에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네카라 쿠베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없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코테 없이 뽑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기본 능력을 이제 함양시켜드리기 위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굉장히 교육을 타이트하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본 소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모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던 테크 스택을 익혀야 됩니다. 기술 스택을 익혀야 되는데 그걸 익혀서 단순히 학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업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학습 구간에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명세서 기반의 교육으로 만들어뒀고요. 결과는 당연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기획할 때 저는 조금 더 챌린징한 태스크를 좋아해서 일부러 비전공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금 교육을 하기 전에 예전에 멋쟁이 사라처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이두희 대표와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전공생들을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같은 기간을 학습시켜서 좋은 교육이 있다면 과연 비전공생이 전공생이랑 함께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없을까? 비슷한 거를 한번 많이 봤었는데 알고리즘에서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했더니 비전공반 기준 이제 IM 시험은 100% 합격을 하고 제가 맡았던 몇몇 반들 중에서는 전공생 반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공생, 비전공생 섞여 계시겠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전공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 혹은 사실 여기도 약간의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전공 아예 하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맞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세우는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기존의 사피 이전의 교육들은 대체로 이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부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자바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수주받아 우리나라 SI 산업이 발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업체들 보면 대부분 자바를 썼었습니다. 자바가 굉장히 좋은 언어고 저도 주력 언어로 삼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날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아키텍처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구조의 변화,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서비스들이 조그맣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언어를 쓰는 걸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가장 핫한 기술들, 그리고 가장 핫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부트캠프 또는 이런 이제 실리콘밸리의 인력을 공급하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크해서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바 중심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진짜 현업에 가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코드를 커밋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함양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교육을 구성했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 스스로는 자부하되 차별하되 혹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장 스탠다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교육진, 이건 제 입으로 말하기가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비전공자 반 기준으로 만족도를 봤을 때 99%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여기 오시는 모든 교육생분들이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을 할 거고, 이 교육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동료거든요. 같은 필드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죄송하지만 사피에서 쓰는 이 교수라는 직함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항상 그냥 쌤 또는 생선이라고 부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대부분의 이제 사피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수평적으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피 1기 학생들과 저랑 이 사피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타키 대표 강사의 사진인데 강사랑 이렇게 즐겁게 맨날 놀고 그리고 강사가 크게 잘못한 게 없겠죠. 왜냐하면 막 같이 강사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같이 입고 이렇게 할 정도로 특별히 저희가 엄청 못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제 교육생분들께서 항상 이런 형태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해서 이제 최고의 환경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사피 관련된 영상 보시면 사피 교육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영상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고 오늘 이 지금 특강이 마치면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전이나 구미, 광주도 이와 같은 엄청나게 좋은 인프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박진양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국면에도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커리큘럼과 강사 그리고 환경이 삼박자를 이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게 비전공생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과감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미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기로 되고 있는데 5기까지의 결과로서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전공자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 언어가 되게 쉬워졌어요. 저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엔트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언어로 가실 수 있게 하는데 언어가 너무 쉬워졌고 환경이 좋아졌고 세 번째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은 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위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밀도 높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고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8시간 공부하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부분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10시, 11시까지 보충 학습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전공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생과 추후에 2학기 때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발맞춤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공생이 4년 동안 들였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생들조차 본인 이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옆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서 혹은 이미 지금 취업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단기간의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비전공자반 그리고 전공자반 통틀어서 모두가 매주 금요일마다 실무형 프로젝트를 합니다. 1학기 때부터. 그래서 파이썬 기초 언어를 배운 시점부터 이미 명세 기반의 교육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PM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명세를 넘겨줬을 때 전혀 부담감 없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술셋을 선택해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배양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6개월간 10회 이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좀 이게 정말 눈물 나는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관리해 주시는 운영 프로님들 그리고 저희도 이걸 매번 채점하고 여러분한테 피드백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모든 이 교육 참가자들이 엄청난 강도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의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좋은 커리큘럼과 강사진과 그리고 환경에서 진행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였고요. 부디 6기에 여러분들이 다들 참여하시게 되어서 6기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강 맡았던 강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